자, 이번 시간은 이제 9, 11월 이제 최종 모의고사 1회 이제 일령 문학 파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난이도가 있는, 좀 그렇죠. 좀 더 어려운 이제 영미문학 파트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. 최근 3, 4년 연속으로, 거의 3, 4년 연속으로 영미문학 파트는 좀 쉽지가 않아요. 하필이면 또 기분이가 안 좋게도 한 3년간 연속으로 희곡은 계속 어렵게 나오고, 그렇죠. 원래 희곡이 안 그랬는데 최근 3년간은 희곡이 순하게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래서 그 한을 풀고자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지문은 좀 쉽게 해봤는데 또 문제 풀이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. 오늘은 지문은 쉬운데. 그리고 영시는 뭐 쉽게 내나 어렵게 내나 짧게 내나 길게 내나 영시가 쉬웠던 적은 임용 시험의 역사상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. 시는 그냥 어려워요. 그냥 어려운 게 시다. 소설은 작년에는 그 기입평만 2개 나오고 재작년에는 기입평만 하나 나와서 좀 특이하게도 한 2년간은 소설은 또 기입평으로만 쭉 깔아주는, 뭐 올해 정도는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, 그래서 기입평으로만 주로 깔아줬던 소설만 좀 쉬웠고, 한 2, 3년 동안에는 시는 옛날처럼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도 계속 어렵고, 최근 들어서는 희곡이 좀 얄밉게 어려워진, 그리고 또 희곡이 좀 유별나고 특이한 그런 애들만 골라서 냈어요. 작년 같은 경우 클릭이라는 제목의 희곡인데, 그게 이제 그 텔레폰 드라마라고 해서 전화 통화 한 장면만 딱 희곡으로 그 쓴 뭐 그런 특이한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가 책으로 따지면 한 2-5페이지밖에 안 돼요. 전화통화 한 통화 딱 하는 그 분량만 희곡으로 쓴 거거든요. 이게 작년에 그 클릭이라는 희곡이 기출에 나왔었는데, 기출에 인용된 지문이 그 희곡 전체에 거의 한 3분의 2가 다 수록된 겁니다. 그게 작년에 나온 게. 그게 뭐 통화 하나, 전화통화 하나 내용밖에 없으니까요. 근데 그게 이제 2001년도인가 그 미국에서 큰 연극제가 있었는데, 거기에 그런 전화통화 희곡이 6, 7개 출품됐습니다. 그 연극제에. 그 중에 한 희곡이었습니다. 이게. 나머지 희곡들 중에 한 서너 개는 1, 2월, 3, 4월, 5, 6월, 7, 8월 우리 모국에서 쭉 다뤘고, 좀 아껴놨던 것을 뭐 9, 10월 달 모국에서도 한 번 정도 더 다루려고 합니다. 하여튼 뭐 문학이 희곡까지 어려워져 가지고 장난이 아니죠. 그리고 또 재작년 희곡은 그 리얼 인스펙터 하운드라고 하는 그 희곡이 나왔는데, 그게 왜 어렵냐? 이른바 극중극 형식을 띈 거예요. 연극 속에서 또 연극이 나옵니다. 거기 보면은, 거기 재작년에 기출 인용된 장면은 뭔가 사건이 벌어져서 경찰이 지금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, 하운드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온다, 뭐 이런 말이 나와요. 근데 하운드가 사람 이름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냥개, 경찰견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, 지금 여기 오는 하운드가 냄새 잘 맡는 경찰견이 이렇게 이따만하게 댕댕이 한 마리 온다 소리냐, 형사, 경찰이 이름이 하필이면 하운드냐, 그걸로 좀 헷갈리는 그 장면이 재작년 기출에 한번 나왔잖아요. 근데 그것은 솔직히 그나마 그 희곡에서는 제일 쉬운 장면이었습니다. 그 희곡 보면은 연극 속에서 또 연극을 해요. 그래서 무대 좀 바깥쪽에 있는 출연자들이 무대 좀 더 안쪽에서 극중극을 하는 다른 출연자들 쳐다보면서 저것도 연기라고 하고 있어 하고 막 욕하고 난리치고 막 그러다가, 극중극하는 배우들이 못마땅하니까 때려쳐라 하고 막 욕하다가 그냥 극중극 속으로 뛰쳐 들어가다니, 거기서 갑자기 총을 꺼내서 극중극하는 배우 하나를 땅 쏴서 죽이고 그 배우 끌어내고 자기가 대신 극중극 속에서 또 연기하고 하는 진짜 엽기적인 드라마인데, 워낙 그 엽기적인 발상을, 그런 기본 구조를 가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재작년에 나온 그 희곡 기출문제 리얼 인스펙터 하운드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학교에서는 거의 안 다룬 작품입니다. 대학원 과정에서도 희곡 전공하는 사람 중에 20세기 후반 이후 영국 희곡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좀 만드는 작품이지, 한국에서는 그 책으로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. 솔직히 번역본 아예 없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번역본도 없고. 이 문학 출제 교수님이 좀 진정을 좀 하셔야 텐데. 몇 주 전에 끝난 그 인기 드라마 우영우에서 나오는 그 우리 정명석 아저씨 말처럼 좀 워워 하셔가지고 좀 진정을 좀 우리 문학 출제위원 선생님께서 좀 하셔야 할 텐데, 이분이 지금 작년까지로 그 문제 출제위원께서 2년인가 3년 연속
아마 출제위원 들어가신 거 알고 있는데, 올해도 들어가는지 걱정이 솔직히. 올해도 또 들어가시면 올해는 제발 좀 출제위원 들어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학교에 좀, 아무래도 대학교 일로 바쁘실 텐데 출제위원 2년인가 3년 연속하셨으면은 좀 학교에 좀 주시하시길 좀 바랄 뿐이에요. 너무 좀 괴팍해요. 그 희곡 문제가 요즘에. 예. 그리고 또 3년 전에 나왔던 트랜슬레이터라는 희곡도 그것도 순하지 않았어요, 문제가. 3년 연속 희곡이 고난의 시절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위로의 뜻으로 좀 질문 자체 쉽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, 하여튼 우리가 흔히 일령 문학이 이제 말하면 임용 점수에서, 그렇죠, 수험생 간에 난이도지만은 수험생 간의 변별력도 일령 문학이 제일 높습니다. 제일 높아요. 영어학은 어려워지면은 제가 한 7, 8월 모의고사 한두 번 얘기했지만은 영어학은 좀 맥락하게도 어려워지면은 어느 정도 하향 평준화하고 딱히 치고 올라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. 하지만 일령 문학은 요즘 문학처럼 어렵게 나오면은 난이도가 어려져서 평균도 떨어지지만 수험생 간 이 격차도 적절히 쭉쭉쭉쭉 여러 편차로 벌어지는 이 변별력도 좀 세집니다. 이게 영어학보다도 그래서 일령 문학이 더 중요하고 어려운 과목입니다. 자,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본격적인,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끝까지, 말에 바른 말로 끝까지 할 과목은 일령 문학밖에 안 남습니다. 그래서 누구나 따나 시험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어플라이드 체크하고 공부하고 있고 특보 붙잡고 이거 안 됩니다. 말이 솔직히. 여전히 뭐 애플북 갖고 있고 이거 안 돼요. 솔직히 시험 보름 남겨놓고 그런 거 안 됩니다.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일 과목은 역시 문학 일령에서 진짜 1점이라도 또 뽑아내는 겁니다. 예. 자, 이런 의미에서 이제 7, 8월에 이어서 90, 11월에도 문학 따로 모아서 한 교시 풀고 일반 영어 따로 모아서 한 교시 풀고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어려운 문학을 먼저 하겠습니다. 예, 집중력을 위해서. 자, 먼저 A형의 5번에가 한 가지 기술, 이때 원 아트라는 게 뭐 예술이라기보다는 기술이죠. 기술. 어떤 스킬 이런 거예요.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지, 누구나 알아야 될 한 가지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이 엘리자베스 비숍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건데, 이분이 여태까지는 임용에는 제대로 인용이 안 됐습니다. 이분 작품이. 근데 되게 유명해요. 어느 정도 유명하느냐? 1950년대, 60년대에는 흔히 뭐 국민 뭐뭐 이런 거 찍잖아요. 국민 배우, 또 어린 여자 연예인이 인기 있으면 뭐 국민 여동생 뭐 이런 식으로 국민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. 이 엘리자베스 비숍이 1950년, 60년대 미국의 거의 뭐 국민 시인으로 추앙받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사실 중요한 작가긴 해요.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 임용에서는 놀라울 만큼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었던 작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봐줘야 되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, 이 원 아트, 한 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? 쭉 읽다 보면은 첫 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연까지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뭔가 루징한다라는 건데, 루징은 뜻이 많죠. 뭐 운동 경기, 뭐 권투 시합, 뭐 격투기 시합, 야구 시합에서 운동 경기에서 진다 이런 말하는 것도 루징이지만, 여기서는 뭐 어디서 뭐 시합에서 진다 소리보다는 뭐 그런 내용은 없죠. 그런 내용은 없고, 루징은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는 거, 갖고 있던 걸 주로 잃어버리는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, 잃어버림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터득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서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. 이 첫 문장이 이 시 전체에 걸쳐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. 둘째 연 끝에도 나오고, 그렇죠. 넷째 연 끝에도 나오고, 뭐 장난이 아니게. 그 다음에 마지막 연 밑에서 둘째 줄에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. 뭔가를 우리가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거 터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여기 이 시 핵심이라 이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가지 기술, 세상 살아가는 기술 중에 하나가 갖고 있던 거, 쭉 지니고 왔던 것도 놔버리고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, 이게 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상당히 교훈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은근히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미련이 많아서 이사 갈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 재개발한다고 이사 가는데, 그 다른 아파트 가서 한 4, 5년 살다 와야 되는데, 이왕이면 짐도 줄이고 이사 비용도 줄일 겸 버릴 거 다 버려가면 참 좋아요. 그런데 기어코 내일 이삿집센터에서 오는데 이거 갖고 가라, 갖고 가라. 의외로 상당히 많이 도로 갖고 가죠. 근데 회집 가서 정작 그거 꺼내 쓰는 일도 거의 없어요. 에이씨,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 비용이라도 줄게 버리고 올 거. 뭐 차라리 후회가 되셨으니까. 바로 그게 인생이라 이겁니다. 그래서
미련 갖지 말고 버릴 거 다 버리자. 뭘 이렇게 연연하고 미련 갖느냐. 요게 바로 이제 이 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첫 문장에서 뭔가를 잃어버릴 줄 안다는 거, 버릴 줄 안다라는 그 기술은 터득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. 왜 그러냐? 뭔가를 루징하는 것은, 갖고 있던 거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잃어버리면 돼요. 그냥 안 쓰면 되고, 그냥 손에서 놔버리면 되고, 특별히 할 게 없어요. 특별히 할 게 없고, 수수방관하고, 어디다 흘리고 그냥 쓱 지나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, 이거 굳이 뭐 따로 어려울 것도 없다, 이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이 첫째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Their loss is no disaster. 이것도 뭡니까? 비슷한 문장이 좀 몇 번 나오죠? 갖고 있던 거 잃어버린다고 그게 디자스터가 재앙이니까 그게 뭐 별다른 재앙이나 되나요? 그런 것도 아니지요? 라고 하는 거. 이 두 마디가 맨 처음에 있는 말, 여기 있는 말, 이 두 마디가 이 시 전체에 그렇습니다. 이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시는 그나마, 그렇죠. 그나마 착한 게 역대 기출시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뭡니까?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다라는 게, 그래서 표면적인 해석은 그런 대로 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핵심인, 핵심적으로 좋은 점인데,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커멘터리 박스에 기평 부분을 보시면은, 이 시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제목, 한 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루징, 갖고 있는 거 잃어버린다는 바로 그거 말이다, 이거죠. 그러면서 프리벌런트한 소트, 널리 퍼져 있는 생각, 즉 뭔가 잃어버린 건 안 좋다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이 시에서는 잃어버린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시도 디자스터, 재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단지 뭔가 갖고 있던 거 잃는다라는 게 나쁘지 않다 뿐만 아니라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화자는 우리 독자들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losing more, 더 많이 losing, 잃어버리는 것을 뭐또 하자라고 권한다라고 했는데, 요게 이제 모든 커멘터리 빈칸은 본문 어디에선가 이 커멘터리 빈칸 앞뒤의 내용이 본문 어디에선가는 약간 좀 단어를 살짝 리프레이즈 내지는 패러프레이즈에서 바뀌어서 수록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제 셋째연, 본문 셋째연 첫째 줄 보면은 losing father, 더 널리, 더 많이 잃어버리기라고 하는데, 그래서 더 널리, 더 많이, father라는 것을 우리 커멘터리 박스에서는 more라고 살짝 비슷한 말로 바꿨다, 이렇게 말하면은 이 커멘터리 기평은 본문 어디의 내용하고가 뭔가, 이건 약간 쉬운 것일 수 있는데, 이 정도 패러프레이즈는 뭔가 패러프레이즈, 리프레이즈 관계에 있는 것을 찾는 거,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 스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losing father, losing more, 이 부분에 나온 것이 아예 더 많이 잃어버리기를 연습하라, 그리고 더 빨리 잃어버리는 것도 연습하라 나오지 않습니까? 프랙티스 해라. 단순히 뭐 계속 질질 끌고 오던 거, 갖고 있던 거, 말하자면은 놔버리고 잃어버리는 거 그냥 신경 안 쓰면 저절로 잃어버리는가 어렵지 않아요, 이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더 프랙티스, 연습 노력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떨고 내버리도록 해라,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어떤 걸 잃어버리냐, 너가 있던 장소에 관한 미련들, 네가 옛날에 그냥 아직 정년 퇴직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지냈던 여러 가지 직함들, 이름들,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은 또, 그리고 또 where, 그 장소도 잃어버리도록 이렇게, 어떤 장소, it was you meant to travel. 요게 이제 조금 좀 문장 구조가 복잡하죠. where it was you meant to travel. 이건 뭐 문법 시간 아닙니다만은 원래 이거예요.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것입니다. it was, 원래는 where예요. where. it was where you meant to travel 원래 있어요.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는데, 그리고 이 where가 원래 정식으로 풀었으면은 뭐 the place where 정도가 돼요. the place where 정도가 되는데, 이른바 이때 구문을 좀 변형해서, 이때 구문을 변형해서 이 대시올 자리에 where를 대신 where를 써준 게, 여기는 지금 시는 문법을 다 지키지는 않기 때문에, 가끔은 생략도 하기 때문에 the place를 생략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it is 뭐 that 강조구문이었던 것이, that 강조구문이었던 것이
지금은 본문에는 숨어있고 안 나타났지만은 사실은 암암리에 where가 더 플레이스 같은 말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that을 이제 where로 바꿔준 겁니다. 그래서 너가 여행하고자 의도했던 너가 여행하고자 의도했던 그 장소건 간에 어디건 간에 말하자면은 다 놔버려라, 잃어버려라. 너가 살았던 장소, 너가 그러니까 하긴 보면은 저 앞에 있는 플레이스즈나 네임즈, 저 앞에 있는 플레이스즈가 은근히 엔드 다음에도 쉽게 말하면 저 앞에 있는 그 플레이스즈가 그 where 앞에 엔드 다음에도 뭐 나온다라고 봐줘도 됩니다.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너가 살았던 장소, 너가 옛날에 지냈던 여러 직함들, 이름들, 너가 또 여행하고자 의도했던 장소들 이런 걸 더 빨리, 더 많이 다 잃어버려라, 다 떨고 놔버려라.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이것도 계속 쥐고 가고 싶고 저것도 쥐고 가고 싶고 이것도 계속 기억에 담아두고 싶고 저것도 기억에 담아두고 싶고 이런 거 다 떨어내버려라 하는 뭐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 시에서 뭐냐면은 이 시 내용의 근거에서 봤을 때 식별할 수 있어요. 그 증거를 어떤 증거? 이 화자가 자기의 홈랜드 내지는 홈타운을 사실은 떠나온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그 짐작을 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별로 안 어렵죠. 보면 저기 보니까 뭐 몇째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연에 봤더니 뭐 나는 2개의 시티를 이미 떠나 보내버렸고 거기 살던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보냈고 이 나오잖아요.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어떤 렐름 영역 영토 내가 소유했던 영토 강들 뭐 대륙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다 이제 지리적인 내용들 지리적인 표현들 요거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원래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살았던 것도 다 물리적으로도 또 기억 속으로도 다 떨궈내버리고 옛날 살았던 데서도 다 떨궈내버리고 지금 딴 데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힌트가 다 됩니다. 요 밑에서 둘째 내용들이. 자, 그리고 이제 맨 끝에 이 시가 좀 절명했어진 게 말하자면은 맨 시 끝에도 이렇게 되죠. 말하자면 뭔가를 떨구고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은 익히는 게 어렵지가 않다. 그래놓고 맨 마지막 줄에 더 비록 뭐뭐처럼 보일지라도 look like 해놓고 가로 안에 write it, like란 단어 뒤에 이거 꼭 써놔 이렇게 라고 말하는데 독자에게 하는 소리입니다. 내가 지금 시에서 look like라고 해놨죠. 여러분 이 like란 말 꼭 적어두세요 해놓고 또 한번 또 써줘요. 그러니까 look like 중에서 like 뭐뭐처럼 그렇죠. look like 뭐뭐처럼 보인다 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 처럼이란 말이 중요해요. 처럼이란 말 꼭 써놓으세요 라는 겁니다. 뭐뭐처럼 이란 말은 뭡니까? 사실은 팩트는 아니다. 리얼리티 현실은 아니다. 현실 팩트는 아니니까 여러분 이 like란 말 이 처럼이란 말 write 꼭 써놓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뭔가 잃어버리는 것 쥐고 왔던 것, 꼭 쥐고 왔던 것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린다는 것이 디자스터, 재앙처럼 보인다는 것은 그것처럼, 바로 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 디자스터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처럼이란 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시를 쓰면서 자기 시를 읽는 독자에게 훈계까지 하시는 시 이렇게 읽으라고 훈계까지 하시는 참 대단한 작가입니다. 하긴 뭐 5, 60년대 미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시인이니까 이 정도 뭐 훈계질은 좀 해도 사람들은 좀 이해해 주겠죠. 근데 엄청 유명한 분인데 엄청 유명한 분인데 하여튼 여태까지 기출에 공식적으로 잘 안 다뤄진 게 이게 좀 이상할 정도입니다. 그리고 이건 되게 유명한 시예요. 이분 시 중에서 한 번 정도는 봐두실 가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A형 5번의 미국 시 문제 풀어봤고요. 이제 또 하나의 문학 문제가 아주 오랜만에 올해 모의고사 시리즈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프로즈 산문을 다뤘는데 산문은 사실 그 글 성격상 뭐 일반 용어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문학에 넣을 수 있는데 요건 워낙 문학가로도 유명한 사람 거라서 오늘은 한번 문학에다가 그 B형의 1번, B형의 1번 넣어봤는데 그 2014년도 기출에도 나왔고 그 전에 그 서답형이죠 그때는. 그 다음에 2010년 당시 객관 시절에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12년 동안에 2번이나 나온 작품이에요. 이 월든이라는 일종의 산문집, 수필집입니다. 2010년 기출로 나오고 2014년 기출로 나오고
그 후로 안 나온 지가 한 7, 8년 됐네요. 벌써 한 8년. 예. 근데 월드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뭐 요새는 좀 뜸하지만 한때는 이 월든 이거 원서 특강도 문학 과목 하기도 하고. 예. 근데 솔직히 원서 특강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에요. 왜냐면은 오늘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이 월든의 영어 지문은 이게 옛날 영어라 한 200 몇 년 전 영어라 문장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칩니다. 이건 이 월드의 제일 안 좋은 점은 요즘 사람들 이건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라서도 그런 게 있지만 원어민들조차도 좀 꺼려합니다. 왜냐하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많은 채예요. 이게 한 200 몇 년 전 사람이라서 이 소로우가 그래가지고 이 미국인들도 잘 못 읽어요. 이게 그래서 문장을 많이 뜯어고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지나치게 긴 한 문장을 막 2개씩으로 자른 그런 대목은 많습니다. 이게 많은데 솔직히 내가 왜 이 월든 원서 특강을 여러 강사 드리는 걸 왜 그냥 회의적이라고 하냐면은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도 그런 강의 듣기 위해서 일단 영어 원문 읽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에요. 번역본도 여러 종류지만 번역본 깔고 해도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. 아주 정직하게 이실직고를 해야 합니다. 우리 임용 강사들이. 솔직히 월든을 강의할 수 있으면은 노량진 학원가에 있으면 안 돼요. 노량진 학원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. 출제위원 교수로 있으셔야죠, 솔직히.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, 어느 대학이든지 상관없이 대학에서 석사, 박사 논문 지도 좀 하시면서 대학 강의를 하고 계셔야지. 그런 분은 노량진에 계시질 않습니다. 정책에 바랍니다. 그래서 저는 양심적으로 이거 한 번도 특강해 본 적이 없어요. 솔직히. 가끔 모여다 문제만 내지. 제 깜냥에 월든에 있는 부분 몇몇 단편들만 강의할 수 있을 뿐이지 제가 온전히 통으로 강의할 수 없다는 건 저도 뻔히 알아요. 솔직히 이게. 이건 옛날 18, 19세기 미국 문학 전공자들이나 완전히 그쪽 분야에서 박사도 받고 다년간 대학 강의하고 논문도 정말 많이 써봐야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솔직히 말하면은 대학의 트렌드에서 뭐 미국도 심지어 그렇지만 뭐 소로우 같은 사람을 요새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않아요.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교수 중에서 이 시대 이런 분들을 자기 박사 학위 논문 대상 작가로 삼고 이걸로 해서 논문 쓴 사람도 대학 교수 중에서도 안 많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. 왜냐하면 워낙 현대적인 작가 중에서 다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솔직히 다른 학원에서 이거 가끔 원수 간다길래 아유 참 무리한다 무리 솔직히 얼마나 이게 속으로 자기도 찔릴까 솔직히 저 강의 하나 하려면 거짓말 하나 못되고 번역본 대여섯 종류 사놓고 자기도 깔아가면서 해야 돼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왜냐 단어 뜻 자체가 현대 영어랑 다른 것도 무지 많아요 솔직히. 일부러 저도 이 문제 이 지문 인용해 오면서 현대 영어라 하고는 다른 뜻으로 쓰는 단어는 한 서너 개를 뺐어요. 짧은 집 하나에서도. 안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수험생님들도 그렇고 너무 좀 난감합니다 이 지문이. 그 정도 급의 지문이에요 이게. 아유 그리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뭐 뉴욕 타임즈 무슨 뭐 칼럼 강의 그것도 전혀 안 믿습니다. 솔직히. 그건 미국 원어민 교수 보고 하라고 해도 쉬운 강의가 아니에요. 솔직히.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 같은 거 칼럼은요. 솔직히 원어민 교수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난이도인데 솔직히 노량진 강사 중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책임지고 강의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자기부터 속이는 일이라고 봐요.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. 그게 정직한 겁니다. 현역 대학교 한국 교수들도 좀 버거워요, 솔직히. 그건 사실이에요.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좀 수험생들 제공해야 됩니다. 자기도 그 번역본도 없는 그 뉴욕 타임스 칼럼 같은 강의를 왜 합니까, 솔직히. 뭐 오역투성일 거라고 생각해요, 솔직히. 오개념, 오역이 많을 겁니다, 그건. 제가 수험생이라면 그 강사를 좋아해도 그 강의는 안 듣습니다, 솔직히. 왜냐면은 그 내용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. 그건 정직한 사실이에요, 정직한. 노량진 강사가 아니라 현직 대학에 있는 원어민 교수 보고 와서 한국어에 능통하신 원어민 교수 보고 와서 해달라고 해도 약간 좀 얼굴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대목이에요, 솔직히. 할 수 있는 건 해야죠. 자, 하여튼 그래서 저도 정직하게 원래 이 문학 일령 그 번역본은 우리 5, 6, 7, 8 강의 들었던 분 알겠지만은 제가 바로 그 주에는 안 줍니다. 왜냐면은 한 주 정도는 고민 좀 해보시라고 바로 다음 주에 드리는데 오죽했으면 이거는 바로 이건 아주 예외적으로 바로 번역본은 이거 솔직히 제가 한 거 아니에요, 솔직히. 미국 문학 전공하신
그걸로 미국 문학, 미국 소설 희곡으로 19세기 미국 소설로 박사 받으신 다른 분이 한 번역, 전 정정했다 얘기합니다. 예, 지금도 정식 교수는 아닌데 대학교 강단에서 이제 미국 소설 강의하시는 다른 선생님이 번역하신 겁니다. 이건 저는 다 있는 대로 말씀드렸고, 그런데 이게 밑에 기평이잖아요. 기평에 이런 말 나오죠. 이 화자 나는 일을 매우 충실하게 합니다. 매우 충실하게, 비록 no return, 보답이 없을지라도 자기 인데이버, 노고, 노력에 대해서 근데 그 왜 그러냐, 어떤 그 리턴, 보답, 보상이 없는데도 일을 되게 충실하게 하는데, 왜냐면은 자기가 하드워킹하는 거 그 자체를, 이니셀프 그 자체를, 이것을 뭐뭐로 간주하기 때문에, 뭔가 이것은 이 지문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밑에 이 박스는 좀 뭔가 좀 분위기가 느껴져요. 열심히 일하는 자체가 보상이라 이거지라는 식으로 솔직히 느껴집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글 전체의 주제가 이겁니다. 그러니까 그 첫 단락에서는 이 사람이 이 저널, 이 잡지예요, 잡지. 조그만 잡지사의 리포터, 기자로 일해봤다. 그런데 이 편집장이 나의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내가 글을 써서 기고, 그쪽 잡지사에 기자로서 기고한 그 글에 벌크 오브란 말이에요. 벌크가 큰 덩어리잖아요. 내가 잡지사 기자로 일하면서 기고한 기사 벌크 대부분을 에디터가 이제 말하면은 프린트, 인쇄하기에 never fit, 적합하지 절대 않다라고 그렇게 보더라. 이겁니다. 그러니까 벌써 처음부터 나는 잡지사 기자로도 일해봤는데 편집장이 맨날 내 글은 자르네? 자네 글은 잡지에 실리면은 안 팔려? 뭐 이렇게 하면서 맨날 자르네? 지금 이 소리부터 나오는 거죠. 네. 그런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, 근데 여러 해 동안 뭐 일을 충실히 하면서 뭐 눈보라치는 어디 가서 뭐 길을 고치고 뭐 다리를 놓고 막 이러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. 그리고 또 둘째 단락 보면은 look after the wild stock, 가축, 우리 마을의 가축들도 내가 돌봤다. 왜 가축들 돌보니 뭐냐? 말하면 얘네들이 이제 leaping fences, 이 가축들, 소나 말 같은 가축들이 힘이 세고 피지컬이 뛰어나서 가끔 울타리를 부수거나 뛰어넘어서 딴 데로 가버린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마을 가축들이 이른바 민폐를 끼치는 거죠. 펜스를 막 뛰어넘어서 막 딴 데 돌아다니고,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말하면은 가축들을 돌봤다, 이런 얘기예요. 예. 그러면서 또 그 단락 또 중간에 가보면은 또 무슨 허클베리가 어떻고 샌드 벚나무 어떻고 뭐가 어떻고, 그 다음에 팽나무, 우영우 드라마에 나온 그 팽나무가 어떻고, 이런 나무들도 다 돌봤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쭉쭉 나와요. 예. 그래서 이 첫 단락 맨 앞에는 기자로 일했는데 자네 글은 안 적합해, 인쇄하기에는 해서 맨날 잘리고, 그리고 이제 첫 단락 중간부터는 길 고치고 다리 고치고, 그다음에 둘째 단락에는 가축 돌보고 나무 꽃 돌보고 온갖 일을 되게 열심히 합니다, 이 사람이. 열심히 했는데,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는 in short, 간단히 말해서 나는 without boasting, 내가 자랑 삼아 하는 소리는 안 하지만 간단히 줄여 말하면은 오랫동안 아주 페이스풀하게 minding my business 해왔다.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. 이때 mind라는 말이 현대영어랑 이것도 좀 뜻이 달라요. 현대영어에서 동명사 ing, 현대영어에서 동명사 ing로 mind 하면은 우리는 이제 꺼려하다, 싫어하다, 이걸 많이 떠올리는데, 이 소로는 옛날 옛적 사람이에요. 옛날 옛적 영어에서는 이 마인드가 말대로 pay attention to 했다, 신경 썼다.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용법하고 또 다릅니다. 이래 쓰기 어려운 겁니다. 근데 이런 표현이 지금 제가 그나마 편집하고 잘라서 여기서 별로 없이 좀 줄인 겁니다, 이게. 한마디로. 내 일을 온갖 일들을 신경 써서 충실하게 해왔다. 그런데, 점점 분명해진 거냐? 내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허락 안 하더라. 타운 오피서 들어갈 자리 허락도 안 하더라. 한마디로 마을 공무원, 공직자 대열에 끼워주거나 아니면은 moderate allowance. allowance가 역시 현대용어에서는 용돈, 이런 얘기인데, 옛날에는 이제 pay, 보수, 급료, 임금이죠. 예.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마을 사람들 말하자면 나 마을 공무원, 타운스맨 자리 한 자리도
오피서, 마을 공무원 자리도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요즘 동사무소 공무원 자리 한 자리도 안 주고 얼라원스 용돈도 안 주고 뭐 이거 뭐 어떤 자리로나 물질적으로나 보상이 없네 이런 소리죠.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 마이 하트를 두지 않았다, 즉 마음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도 돈이고 자리고 뭐고 뭐 주어지는 게 없다 이거죠. 노 리턴, 저 밑에 있는 것처럼. 그래도 뭐다, 저 위에 있는 것처럼. 예, 말하면은 그 뭡니까, 그 어디 있냐면은 저 위에 있죠, 위에. 예, 그 위에서 다섯째 줄, 여섯째 줄을 보면은 그러나 이 경우 나의 페인, 내가 수고한, 페인은 고통이 아니라 수고한 거죠.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은 내가 페인, 수고한 것 그 자체가 되어온 그 자체가 리워드, 보상이었다는 말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어쩌면 이 다섯째 줄, 여섯째 줄에 있는 이 문장이 이걸 전체에서 무지중지한 것이 있습니다. 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. 그런데 맨 밑에 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. 돈도 안 주고 동사무소 공무원도 안 시켜줘요. 하지만은 이미 벌써 진작에 다섯 번째 줄에서 말했듯이 내가 페인즈, 이 수고, 노력한 것 그 자체가 their own reward, 그 자체가 나에겐 보상이었다라는 정말 엄청나게 도덕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밑에 정답도 이제 그것 인디에이버, 말하면 저 위에서 페인, 고생한 것을 밑에는 이제 인디에이버스 뭐 이런 거죠. 안 하드워킹 인디에이버, 요거가 그 자체가 리워드였다, 뭐 이런 식으로 딱딱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예. 그렇죠. 뭐 이런 것 사람들도 뭐 있는 것이고 살다 보면은 뭐. 예.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뭐 되게 또 뭡니까, 이 어디죠? 이 월든에서 나름 아직 시험에 출제를 했지만은 이 소로우의 월든에서 되게 유명한 대목 중에 하나긴 합니다. 여기가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.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는데. 자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. 3번이 이제 캐서린 맨스필드의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단편 중에 되게 유명한 뭐 그런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여기 보면은 이름은 안 나오고 she, 그녀, he, 그 남자, 이제 그녀와 그 남자가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뭐 그런 겁니다. 이제 그녀의 이제 미술 스튜디오, 미술품, 조각품이 있는 스튜디오로 he, 그 남자가 어느 날 찾아오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. 이게 상황인데, 이 글에서는 이제 그 처음 대목은 뭐냐면은 처음 하나, 둘, 세 단락 정도는 이제 이 남자가 간만에 방문했다고 이제 정성껏 준비한 이제 케이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와요. 그러면서 이제 둘째 단락에서는 케이크를 이제 첫 단락에 보니까 리틀 워드, WA 워드라는 것은 그 케이크를 두툼하게 썰은 조각들을 이제 워드라고 그러죠. 두툼한 케이크 조각들. 예. 그리고 이제 그녀가 이렇게 케이크를 두툼하게 썰어 주니까 그가 이제 케이크 한 조각 먹으려고 손을 뻗쳐서 이렇게 짚고 하는. 예.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이제 얘기하죠. 이 케이크 정말 맛있다. 그러면서 이미지너티블리하게 이 케이크를 먹어봐라 하는 그런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냥 뭐 흔히 먹는 케이크라고 그냥 폭풍 흡입하는 데만 정신 팔지 말고 뭔가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가면서 한번 이 케이크를 먹어봐라. 얼마나 이 케이크라는 게 대단한 존재인가.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여기 이제 둘째 단락 중후반부에 바이블, 성경책 얘기가 나옵니다. 이 성경 맨 앞에 보면은 하느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성경 맨 앞에 나오는데, 거기 보면은 성경에 이제 없는 얘기를 이 여자분이 이미지너티블리 상상적으로 지어내서 말합니다. 성경에 보면 있잖아, 하느님이 천지를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. 그런데 너 그거 알아? 하느님이 세상 만드셨을 때 그때 케이크도 같이 만드셨다고? 이런 얘기를. 와, 그러니까 완전히 케이크 예찬도 이런 예찬이 없습니다. 성경에 보면 맨 처음에 하느님이 지구 만들었다고 나오잖아. 그때 한번 상상 좀 해봐. 혹시 어떻게 알아? 하느님이 그때 케이크도 그때 이미 같이 만드셨을지 어떻게 알아? 이렇게 하면서 온갖 그야말로 어마어마무시한 상상을 막 해가면서 케이크를 한번 잡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랬더니 You needn't entreat me라는 게 너가 나를 일부러 그렇게 뭐 재밌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으란 말이 뭐 이게 뭐냐면, 야 너무 오버하지 마, 괜찮아. 안 그래도 돼 괜찮아, 뭐 이런 얘기죠. 예, 그럴 필요 없다니까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셋째 달러 중간에 보면은 뭐냐면은
have looking upon food as just food란 말 나옵니다.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남자가 말을 해버리죠. 이제 셋째 달락 중간에.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둘이가 서로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. 이 여자분은 둘째 달락에서 엄청난 얘기까지 하면서 하느님이 지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때 케이크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하라 이런 말 했었는데 이 남자는 셋째 달락 중간에서 야 그냥 뭐 먹는 건 먹는 거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뭐 그래봤자 뭐 케이크는 케이크이고 그래봤자 음식은 음식인지 뭐 이렇게 거창한 소리를 다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랬더니 이제 너무 이거 뭐 팩트 폭격도 아니고 팩트 폭력이에요. 이쯤 되면은 팩트 폭력이었다 싶으니까 남자도 좀 뭔가 좀 이거 내가 너무 심했나? 해서 혹시 이 말 듣고 너 상처받 That shocks you, doesn't 해서 야 혹시 너 내 말에 지금 상처받았어?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이게 that 이제 that 셋째 달러 끝에는 that은 여태까지 지가 계속 그 내뱉은 말이에요. 뭐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사람들이 뭐 개걸스럽게 먹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없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야 근데 좀 미안한데 혹시 너 방금 내 말에 또 상처받았니? 했더니 이제 여자가 to the bone 뼛속까지 상처받았다 이 말이에요. 이게 아마도 뼛속까지 상처받았다 말은 진짜로 상처받았다. 참 너도 심하다. 아무리 너 취향이 그렇다 해도 너 어쩜 그러냐? 너 어쩜 곧다구로 소리할 수 있냐? 뭐 그냥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디바워 개걸스럽게 다 처먹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 게 케이크라고 너 참 말하는 건 함부로 한다. to the bone 나 지금 뼛속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속 깊이 제대로 상처받았어. 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. 예.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남자가 뭔가 이제 만회를 해야 돼요. 자기가 그냥 너무 정성 없는 진짜 영어는 너무 참 사회생활 너무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소리를 막 퍼부어가지고 여자분이 상처받은 것 같으니까 but 하지만 look here 여기 좀 봐봐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딴 말로 넘어갑니다. 나는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but look here 그 다음에 그 단락에 둘째 보면 나는 simply haven't got any external life at all 이란 말 이때는 simply가 쉽게가 아니에요. 이때 simply가 쉽게가 아니라 이때 simply는 정말로 이런 얘기입니다. 나는 정말로 외부 생활 내가 집에서 살아가는 생활 말고 집 밖의 외부 생활은 나는 정말로 진짜 안 하잖아 이런 말이에요. 안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뭐 바깥에 있는 사물들 이런 거 이름도 잘 몰라 그러는데 이제 뭔 말을 하려고 하느냐 나는 내 집에서 뭐 일본식 표현으로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생활하는 거 외에는 다른 외부 생활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바깥에 있는 거 나무고 뭐고 간에 이런 거 잘 모르잖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만회를 하려고 이 남자가 무척 애를 써요. 그 단락 밑에서 넷째 보면은 하지만 이 스튜디오는 빼고 말이지 이렇게 나는 워낙에 그야말로 방구석 일렬내서 그냥 유튜브나 쳐다보겠고 이 생활밖에 안 하는 인간인데 그래서 내 집 바깥 생활 모르는 인간인데 하지만 뭘 빼고는 이 스튜디오 너의 이 미술품 모여있는 이 스튜디오를 빼고는 바로 이거 바로 이거가 이제 말하면 뭡니까 뒤에 본문 기입형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. 한마디로 이제 이 여자가 한 말 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별로 재밌는 게 없고 자기 마음 끌리는 게 없는데 하지만 그녀 갖고 있는 이 스튜디오만큼은 뭔가 자기를 어트랙트하는 게 있다 그 얘기를 해 봅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또 가면은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설명을 쓰라고 했던 부분 another cure thing 또 다른 이때 cure란 말은 신기한 이거예요. 또 다른 신기한 건 있지 말이야. 이 스튜디오 여기 있는 미술품 조각품 같은 거에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말하면 내가 눈을 감고 또 이 장소가 보여. 그리고 또 내가 여기 없어도 이제 그 밑에서 넷째 줄 in spirit 마음속으로죠. 마음속으로 revisit 여기를 다시 찾아와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이제 갑자기 저 앞에서 팩트 폭격이 아니라 팩트 폭력을 휘두르다가 여자한테 상처줬던 거 만회를 하려는 것인지 몰라도 아니면 또 진심일 수도 있어요. 그래도 나는 이제 외부 생활 같은 거 없어갖고 뭐 네가 말하는 뭐 집 밖에서 나가서 먹는 이런 케이크 같은 것도 잘 몰라.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 스튜디오는 참 특이해 특별해라는 그런 얘기를 끝까지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퀴어띵 이때 퀴어란 말은 특이한 특별한 스페셜하다 이런 얘기 때는 퀴어는 스페셜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그 본문 뒤에
바로 나오는 거죠. 마지막 단락에. 마지막 단락에 여기서 뭐 마음속으로 이곳을 다시 방문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만져보고 하면서 쳐다보는 이런 것들, 이 본문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거, 그 내용을 이제 말하면 반영해서 쓰시면은 그냥 답이 되는 뭐 이런 겁니다. 이건. 예. 왜냐면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단락에 그리고 another cure thing, 또 다른 특별한 게 있어 라고 하면은 먼저 한 가지 특별한 건 저 앞에서 지나갔다 이거예요.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거 하면 이제 그 또 다른 특별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비로소 그 내용이 나온다 이거죠.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요 another cure thing 있는 이 마지막 단락에서 뭔가 좀 좋아 보이는 내용, 이 남자가 좋아 보이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내용 같은 거 그런 것을 써주시면 된다. 뭐 다른 어려움은 없다.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겠습니다. 8번 보면은 이제 요 8번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요즘 희곡이 참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온다. 극중극이 나오고 뭐 텔레폰 드라마가 나오고 막 뭐 어렵다 했는데 그 텔레폰 드라마 작년 기출문제, 이 작년 기출문제였던 클릭, 그 작품이 딱 한 책이 수록돼 있어요. 2001년도인가 미국에서 뭐 무슨 뭐 연극 페스티벌 뭐 이런 게 열렸었는데 거기에 이제 10몇 편의 희곡이 출품이 됩니다. 새로 신작 희곡이. 그 작년 기출문제 희곡 원전이 수록된 그 2001년도에 미국의 어느 연극 페스티벌, 그때 연극 페스티벌에 새로 출품됐던 신작 희곡들 모음집이 저한테 있어요, 그게. 그 책 구하느라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. 일단 국내는 없어요. 국내는 없고 미국에 저희 친척들이 많이 있어요. 참고로 저희 형제가 1남 3녀인데 저 빼놓고 다 미국 사람입니다. 시카고, 애틀랜타 이렇게 살아갖고 미국에 있는 친척들한테, 우리 형제들한테 딱 연락해봤는데 거기 보면은 무려 시카고에 시카고 대학 도서관도 없어요. 미국 시카고 대학 도서관은 미국서도 하버드 이상으로 큰 도서관이에요. 없어요. 거기도 원 세상에 거기도 없습니다. 그래서 아마존닷컴에도 안 나와요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마존닷컴 말고 헌책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년 기출문제가 수록된 그 무슨 연극 페스티벌 그 희곡 그 출품작 모음집을 제가 작년 시험 끝난 후 약 1년 반에 걸쳐서 1개월 반 정도 왜냐면은 그 미국의 어느 헌책 사이트에서 오더를 했는데 미국 국내 주문이에요. 일단 거기서 우리 그 식구들이 좀 그 입술에서 저한테도 한국 보낸 거니까 미국 내에서도 한 달 걸려서 도착하더라고요, 그 책이. 너무나 구하기 힘들어서. 근데 거기에 수록된 작품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. 제목이 퀘이크예요. 퀘이크, 얼스 퀘이크의 줄임말. 갑자기 작가 이름 까먹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번역본에 써드리겠습니다. 이 퀘이크라는 제목의 2001년도에 발표된 희곡입니다. 바로 그 미국의 2001년도에 있었던 뭐 휴머너 페스티벌인가 뭔가는 어느 연극제에 출품된 그 당시에 나왔던 희곡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그 여주인공이 루시, 그렇죠. 루시란 여주인공이 이제 어느 호수 밖으로 헤엄쳐 나오고 이제 숲길을 쭉 갑니다. 숲길을 가는데 어떤 연기 같은 거, 어떤 냄새가 좀 섞이는 연기 같은 걸 보고 그쪽으로 가요. 가랬더니 뭐 계절 배경이 봄이나 여름인갑죠. 아마 플라넬 셔츠를 입었다는 거 보니까 플라넬 셔츠를 입은 웬 남자분이 계신데 그 생선 더미를 번치 오브 피쉬 생선 더미를 쌓아놓고 이제 막 그 생선 굽는 이런 요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아마 숲에서 요리를 하시는 사람인가 봅니다. 피쉬 온 더 그릴, 그 쉽게 말하면 불판이죠. 불판에다가 생선 올려놓고 막 생선 굽는 그런 분이 있는데, 자, 근데 이 남자를 보자마자 루시가 오, 당신 여기 있었네,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안다는 듯이 이러면서 두 사람의 서로 어긋난 대화가 시작됩니다. 이 남자는 누구세요? 갑자기 웬일이시죠? 배고프신가요? 그러면 먹을 것 좀 드릴까요? 남자는 주로 이런 쪽으로 대화를 끌고 하는데 여자는 다짜고짜 당신은 저의 데스티니 아닙니까? 뭐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훅 들어오는 막 이런 식의 대화가, 그래서 둘이 서로 엇박자나는 그런 대화가 진행됩니다. 남자는 그러잖아요. 보니까 당신이 그러면 헝그리 하시겠군요 했더니 여자는 아니요. 아니라고요? 확실합니까? Grill you something? 뭔가 좀 구워드릴까요? 했더니 아니요. 했더니 파이크나 웰리, 파이크가 뭐냐면은요, 꼬챙이 요리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한때 뭐
GS25에서 많이 팔던 뭐 소떡 같은 꼬챙이 요리들,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파는 뭐 소떡 꼬치 같은 거, 이런 것들, 그런 꼬챙이 요리, 아니면은 뭐 닭고기나 소고기 같은 거 야채랑 같이 섞은 꼬챙이 요리가 이제 파이크고요. 그다음에 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명태 종류 생선 요리, 생선 같은 게 웰리고, 하여튼 근데 이런 거 솔직히 우리가 몰라도 저 밑에 있는 VENSION, 벤션 이런 게 뭐 사슴고기라는 거 몰라도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인력 문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의 난이도 있어 보이는 단어 몰라도 어쨌거나 답은 낸다라는 게 이게 또 핵심이에요. 이런 거 뭐 벤션, 뭐 사슴고기, 뭐 웰리, 뭐 뭡니까, 뭐 명태, 동태, 뭐 이런 것들, 뭐 북어 이런 거 몰라도 우리는 답을 낸다. 근데 어쨌거나 남자는 계속 뭐 요리해서 드립값을 얘기만 하는데 여자는 완전히 딴소리예요, 완전히. 예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뭡니까, 무슨 뭐 꼬치 요리도 안 먹겠다, 무슨 뭐 명태 요리도 안 먹겠다, 사슴고기도 싫다니까. 그러니까 남자가 그 밑에서 well then, 그럼 도대체 왜 what are you here for, 여기는 왜 오신 겁니까? 여기는 말하면 일종의 실외, 야외, 숲지대에 있는, 아마 이 남자분은 실외, 야외, 무슨 뭐 바베큐 이런 요리 뭐 파는 사람 같아요. 저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뭐 이 고기도 저 고기도 다 안 드시겠다면 대체 여기는 왜 오신 겁니까 했더니, 이 루시안 여자분이 남자 심장 철컹하는 한마디 답죠. 바로 당신 때문에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숲에 있는 야외 그 바베큐 요리터에서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웬 여자분이 불쑥 나타나더니 여기 왜 왔냐고요? 당신 만나러 왔지. 이래 버리면 갑자기 좀 무서워질 것 같아요. 솔직히 느낌상. 그렇죠. 갑자기. 예. 그랬더니 남자가 멈칫하고 뭐 눈을 깜빡이고 막 아직은 뭐 이 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, 그랬더니 제 말 지금 듣고 계신가요? 갑자기 이 말까지 하니까 진짜 막 소름이 쫙 끼치겠죠. 바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희곡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밑에서는 이 루시안 여자분이 당신은 너무나 멋져요, 인크레더블 하십니다 했더니 남자가 이 말 듣고, 이 아부하는 플래터리 아침 말 듣고 좋아라는 게 아니라, 이 셔플한다는 말은 발을 질질 끄시다, 발을 약간 질질 끄신다, 이 말은 좀 놀라서 좀 움찔했다, 이런 말이죠, 한마디로.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체 분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무슨 뭐 명태가 어떻고 사슴고기가 어떻고 뭐 어려운 단어 나와도 그런 건 개의치 말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밑에 그 디렉션에 보시면은 컨버세이션의 목적이 다릅니다. 남자는 주로 이런 고기 드실래요? 아니면 이거? 아니면 저거 드실래요? 이런 식으로만 하고, 여자는 당신은 나의 데스티니인데 너 지금 왜 자꾸 딴소리냐, 이런 식으로 하니까 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 대화가 어긋나고 있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밑에도 밑에가 아니라 저 밑줄 친 시그널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죠. 이 시그널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 남자가 야외 바베큐 같은 거 하다가 음식 굽다가 난 연기 이건데, 여자는 그게 저 연기 나는데 따라가면 나의 데스티니가 있으려나, 그렇게 여자는 따라온 거고, 남자는 뭔 소리입니까, 지금 야외 바베큐장인가 안 보여요? 음식 굽다 나는 연기고 막 뭐 이런 것이고, 서로 이런 차이가 좀 있다. 근데 이게 그 대사도 좀 짧고 뭐 고기 이름 몇 가지 빼놓고는 뭐 단어도 쉽고 그러지만은, 방금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드린 듯한 이런 내용을, 이런 흐름을 나도 처음에 문제 풀면서 다 느껴가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마냥 쉽진 않아요. 이게 이제 문학의 애로사항입니다. 되게 뭐 단어도 문장 짧고 한 너댓 개 빼놓고는 단어 쉬운데도, 방금 제가 이제 학원 강사라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나도 한 80~90% 이상 같이 느끼면서 처음 문제 풀 때 풀기라는 게 이게 안 쉽다. 이게 이제 문학의 애로사항이에요. 일반 영어 같으면은 이 정도 그 문장 난이도라면 오히려 내용 파악이 훨씬 많이 됐겠죠. 근데 문학이라 어렵습니다.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일반 영어 지문을 3번 본문을 복습하면은 문학 지문은 5번을 복습해야 된다라는, 그래야 완전히 내 것이 됩니다. 그리고 그래야 내 머릿속에서 문학 지문 다루는 스킬이 단련이 돼요. 그냥 문학은 문제와 답도 중요하지만 지문 자체를 자꾸 여러 번 복습해서 많이,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흐름을 타면서 감상하는 부분까지, 그렇죠, 흐름을 타면서 감상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복습을 해야 문학은 온전히 복습이 되고, 그래야 또 돌아오는 시험에서 점수가 나옵니다. 문제랑
답만 맞춰보는 것 갖고는 문학은 느는 게 한계가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. 이거 꼭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영미문학 파트를 마치고 저 필름만 갈아 끼운 다음에 바로 일반 영어는 오늘은 문제 개수는 그렇게 많이 안 많고 지문은 많이 안 넣기 때문에 일반 영어까지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연결은 마저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